네, 안녕하세요. 정주차입니다. 오늘 우리 카페 대화방에서 어, 얘기를 하다가 좀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싼 주식을 사겠다라고 자신을 주식 이제 거의 처음 하시는 분이신데 싼 주식을 살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싸다라는 얘기를 할때 이게 뭐 어떤 적정 기준을 알아야 내가 그거보다 싸다, 비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차트 분석 입장에서는 이제 싸다, 비싸다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뭐 나름대로 이제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가가 여기서 만약에 이 위치에요. 이 위치에요. 16만 1천원까지 갔다가 7만 1천원이 왔습니다. 16만 1천원까지 다시 가겠지? 뭐 거의 거의 한 50% 이상 떨어졌구나. 싸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차트 분석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주식이 지금 7만 1천 이날 종가가 7만 1,800원이죠. 여기 7만 1,800원을 표시를 해볼게요. 10만 1,800원입니다. 근데 난 이 주가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5만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보세요. 나는 이 주가가 5만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7만 1,800원이라는 주식은 굉장히 비싼 주식이에요. 내가 차트 분석을 했더니 이 차트는 여기서 그냥 끝났고 이제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까지는 일단 오면 그때 한번 다시 또 판단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71,800원이 지금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한 22,000원, 23,000원 정도 떨어져야 되니까. 반면에 이 주식이 제가 차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여기 9만원까지는 충분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굉장히 싼 가격이죠. 이 가격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이 가격에서 올라가서 92,000원까지 가겠다. 그럼 굉장히 싼 가격이죠, 여기가. 그럼 매수를 해야죠. 자, 그러면 21,000원을 먹을 수 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싼 가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보다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가 싼 가격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달라요. 차트 분석을 하면 내가 그 가격에서 오를지 내릴지를 분석을 하고 이게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싼 가격인 거예요. 근데 지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비싼 가격이죠. 근데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주식을 어떻게 보냐면 싸다는 감각을 어떻게 가지시냐 하면 이게 16만원까지 갔는데 7만 천원까지 떨어졌네. 야, 되게 싸다. 다시 올라가겠지. 16만원까지 갔던 앤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고점이었던 부분이 이 주식의 원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자꾸 저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이게 왜 떨어져요? 이게 왜 떨어져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이게 왜 계속 떨어질까요, 방장님?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되신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광기와 공포를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 이 주식이 무슨 뭘 만드는 회사고 뭐 이게 뭘 하는 회사고 뭐 미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잘 몰라요. 급격하게 오르니까 내일은 더 가겠지. 하루 지나고 났더니 더 올랐네, 더 올랐네. 하루 지났더니 또 이렇게 올라? 야, 그럼 사야 되겠다 빨리. 이렇게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런 거 모르지만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자. 와, 갭상승해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어? 그럼 사자. 내일은 더 가겠지. 아주 심플한 생각 갖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겁니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쪽에 있구나. 지금 이 회사가 코로나 전에 7,000원 정도 하던 회사가 21만원까지 올라간 회사예요. 30배가 뛰었습니다. 거의 뭐 한 7, 8개월 만에. 7, 8개월도 아니네요. 한 달 사이네, 한 달 사이. 여기서부터 더 뛰죠, 이제. 더 올라가요, 이렇게. 잠깐만요. 제가 끝까지 안 봐서 그렇고. 석 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6개월 만에 30배가 간 회사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뭐 실적이 되게 많이 좋아졌냐? 2020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실적이. 2020년 1분기보다 지금 11.11%가 줄었어요, 영업이익이. 순이익도 더 줄었죠. 마이너스 20%.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오히려 줄어든 회사입니다. 그러면 가치주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지금 7,000원 했던 주식인데 순이익이 줄었으니까 한 20% 빠져야지 정상인 거잖아요, 주가가. 그죠? 이게 만약에 정상가라면. 근데 지금 이렇게 미친듯이 오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이 왜 가는지 뭐 이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르니까 사는 거예요. 이 주식이 계속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하니까 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떡락을 했죠. 그럼 아까 여기서부터 싸다 비싸다의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 투자자 하시는 분은 이 회사의 이제 뭐 성장 가능성, 내재적 가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시장이 얼마나 더 확대가 될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차트 분석은 차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 주식이 떨어질 건지 올라갈 건지. 그래서 올라갈 것 같으면 싸죠. 떨어질 것 같으면 비싼 거예요. 미래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를 보는 거잖아요. 미래에 뭐 내가 사서 한 뭐 일주일 사이에 여기 가겠는데? 그럼 싸죠. 사야죠. 반면에 일주일 사이에 여기까지, 나는 여기서 못 가고 여기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럼 비싼 거예요. 그럼 안 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최고 가격이었던 여기가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모르지만, 저도 잘 모르지만 제가 주식을 보는 관점은 여기가 정상 가격인데 이게 미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떨어지면서 다시 정상 가격으로 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받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다시 내려오지 않을까? 이 생각하니까 안 사죠. 근데 이 주식을 누군가 또 조금 들어올리기 시작해서 20선 넘어가면 미친듯이 또 달라붙습니다. 전고까지 가겠지? 이 생각하면서. 여기서부터는 기대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싼 가격이죠, 이제. 여기를 기대하니까. 그리고 돌파가 나오면 또 미친듯이 또 달라붙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고 나서, 자, 이제 보세요. 네. 떨어져서 다시 옵니다. 이렇게 밑에까지 왔죠. 그럼 지금도 보시면 6,000원 하던 거에 지금 10배가 넘는 가격을 지금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럼 이게 지금 싸냐 비싸냐라는 걸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를 사는 거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얘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가치주 하시는 입장에서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지금 뭐 매출액이나 이걸로 보나, 지금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뭐 10배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니까 안 합니다. 비싸다 싸다의 판단 기준이 나한테 안 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가치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회사가 지금 치료제 임상 이상을 실패를 하고 주가가 떡락을 했다가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 이상 실패 소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떡락을 했다가 3상을 회사가 하겠대요. 근데 이상에서 실패한 게 3상 한다고 해서 성공을 하겠어요? 저는 별로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가치주 하시는 분도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이 주식을 안 하겠죠. 왜? 너무 비싸잖아요. 실제적인 매출액 가치는 2020년도와 오히려 떨어졌는데, 2020년도부터 가격보다 오히려 떨어졌는데, 영업이익과 매출액이랑 다. 근데 지금 10배가 높습니다, 주가가. 안 하죠. 그렇게 판단하면 못 하는 거죠, 이 주식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서 이제 가치주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가치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뭐 싸져서 샀다라는 얘기가 고점이 16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7만원이니까 많이 싸구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절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들은 매출액 분석하시고 영업 이익 분석을 하시고 몇 년 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시고 앞으로도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고, 이 회사가 같은 카테고리 산업군 안에서의 영향력이 얼마나 더 커질 건지 아니면 줄어들 건지, 후발주자지만 얘가 진짜 뭐 새로운 것들을 개발해서 얘가 1등으로까지 못 가도 2등을 돌파할 건지,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서의 포지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 나름대로 공부를 하시고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판단하셔서 싸다라고 생각할 때 사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고점에서 내려와서 21만원이던 게 6만원? 와, 7만원? 3분의 1이 떨어졌잖아. 원래 가격 21만원으로 가면 야, 이게 얼마야? 200%를 벌겠네? 이 생각이 아닌 거라는 거죠. 네.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싸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이 회사의 지금 적정 가치가 어떤가, 지금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라는 거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근데 그게 없으시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주식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자꾸 여기가 정상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정상 가격이 원래대로 가야지, 자꾸 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정상 가격인 여기에서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광기로 여기서부터 이제 터져나가면, 네,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떡락하는 시장입니다. 이게 정상가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죠. 회사의 가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차트는, 주가는 정상가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정상가를 보는 기준을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 회사의 뭐 가치적 분석으로 보면 영업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2020년도보다도 낮기 때문에 2020년 가격보다 낮아야지 정상적인 가격이죠.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이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회사가 뭐 2상에서는 실패를 했지만 3상을 성공을 해가지고 뭐 다시 가겠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매출액이 나오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3상 성공을 한다고 해도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나오긴 힘들 겁니다. 지금 보시면 치료제 개발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치료제를 개발해서 이미 판매하고 있는 회사들은 백신을 굉장히 지금 많이 맞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중증 환자까지 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치료제가 판매가 많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쿼터별로 계속 지금, 그러니까 분기별로 매출액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 나오고, 지금 치료제 개발에 뛰어드는 회사들도 많은데, 신풍제약이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시장 전체적인 파이가 점점 작아지고, 시장이 새로 치료제 개발해서 나오는 애들이 많으면 시장의 파이가 줄어드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시장 추이가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치료제라는 이 시장의 파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점점 뛰어드는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해지죠. 안 그래도 파이가 줄어드는데 그 파이를 나눠야 되는 회사들까지도 많아지는 거예요. 작년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작년엔 뭐 이제 치료제도 거의 없을 때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분위기 자체도 완전 다르고요. 백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에 뛰어든다고 해도 시장의 파이 전체가 다 커지기 때문에 경쟁자가 늘어나도 그거 나눠 먹어도 큰 거예요.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거고, 매출도 증대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지금 치료제 만드는 쪽은, 얘가 지금 제가 기억력이 확실하지 않는데 아마 치료제 개발을 맞을 겁니다. 이런 회사는 그렇게 성장 가능성이 지금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계속 줄어들고 있죠.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근데 얘네가 아마 임상 2상 실패 치료제였던 것 같은데, 제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요. 임상 3상 완료, 신풍제약 300배, 바이오주. 뭐 저는 이 말 믿지 않습니다. 그냥 카더라 통신이죠. 임상 솔고바이오, 신풍제약, 임상 2상. 치료제 맞죠? 치료제인데 3상을 7월 10일에 다시 신청을 했다. 임상 2상 실패했다. 그러니까 이 위에는 뭐 이게 뭐 30배를 간다, 다 개소리죠. 헛소리고요. 그냥 사람들 꼬여가지고 뭐 자기가 추천할 테니까 뭐 자기 거 들어라, 뭐 이런 애들이고요,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사기꾼들입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싸다라고 얘기를 하시려면, 네, 여기 고점에서 보시면 안 돼요. 자꾸 고점에서 봐서 뭐 이렇게 됐으니까 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가격에 다시 신풍제약이 오겠어요? 이 가격에? 삼성 개발이 성공해도 이 가격 안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오히려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아무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이 부분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요. 싸다 비싸다 얘기를 하시려면, 이 회사가 지금 올라갈 건가, 내가 산 곳에서 올라간다, 여기가 진짜 이 가격 밑으로 안 떨어지고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싼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생각하시면 싼 겁니다. 단타나 입장이나 스윙 입장에서는 그런 거고, 중장기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만약에 30% 정도 떨어져서 내가 이 주식의 적정 주가가
뭐 한 7만 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3만 원까지 4만 원까지 떨어져 왔다.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잡아 나가는 거죠. 계속. 계속. 그러면 원래 적정 주가로만 돌아와도 내가 수익이 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날짜별로 쪼개가지고 내가 뭐 이 가격대에서는 내 비중의 20%를 받고 여기서 더 떨어지면 더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들을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점에서 자꾸 보고 이제 싸다고 생각해서 자꾸 사지 마시고요. 물타기도 하지 마시고. 좀 주식 쉽지 않습니다. 돈 번다는 생각을 좀 버리셔야 돼요. 처음에 하면 수업료 엄청나게 갖다 바쳐야 되고요. 100만원 정도로 연습 매매 하시는 거 사실 권장을 해요. 100만원 정도로 연습 매매를 많이 해보세요. 차트 분석이든 가치주 분석이든 유튜브나 뭐 이런 데 찾아보면 영상 엄청나게 많으니까 공부 진짜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계속 잔소리가 늘어나고 있죠. 죄송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